저는 10장하고 11장을 맡았는데요. 같이 제가 나눠드린 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대륙의 축으로 돈 역사의 수레바퀴입니다. 이 장에서는 그 대륙의 축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나는 엄청난 때로는 비극적인 결과들에 대한 장인데요. 축의 방향은 농작물과 가축은 물론이고 어쩌면 문자와 바퀴 등 발명품들의 전파 속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기본적인 지리적 특성은 지난 500년 동안 아메리카 원주민, 아프리카인, 유라시아인 등이 각각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던 크나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앞서 여러 장에서 우리는 식량 생산의 기원이 총기, 병원균, 쇠 탄생에서 나타난 지리적 차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식량 생산의 전파 과정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5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식량 생산이 독립적으로 시작된 곳은 전 세계에 고작 9개, 어쩌면 5지역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식량 생산이 전파되었던 주요 경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농작물은 왜 그렇게 전파 속도가 빨랐을까요? 이 문제의 해답의 일부분은 유라시아의 동서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위도상이 동서로 늘어서 있는 지역들은 낮의 길이도 똑같고 계절의 변화도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일치하는 정도는 좀 덜하지만 질병이나 기온과 강우량의 추이, 생식지나 생물 붕괴 등도 서로 비슷한 경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대륙에 따라 달랐던 축의 방향은 식량 생산의 확산뿐 아니라 기타 기술이나 발명품의 확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BC 3000년경 서남아시아 또는 그 부근에서 발명된 바퀴는 동서로 신속하게 전파되어 불과 수세기 동안 유라시아의 많은 지역으로 퍼졌지만 그 반면에 선사시대의 멕시코에서는 이미 독립적으로 발명되었던 바퀴가 안데스까지 남하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의 농업이 아메리카 원주민이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인들의 농업에 비해 더 빠르게 전파되었던 것은 유라시아의 문자, 야금술, 기술, 제국 등이 더 신속하게 확산되는 데에도 일조를 했다고 말하고 10장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는 가축의 치명적 대가 세균이 준 사악한 선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우선 질병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생명체들은 우리를 병들게 하지 않는데 어째서 일부 세균들은 우리를 병들게 하도록 진화되었는지부터 고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에이즈나 중세에 자주 유행했던 흑사병처럼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 않은 전염병들이 왜 유행병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는지도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현재 인간에게 국한되어 있는 세균들의 조상이 원래의 숙주였던 동물로부터 우리에게 옮겨온 과정을 고찰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류의 전염병들이 동물에게서 얻은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우리는 중요한 문제, 즉 유럽인과 아메리카 원주민 사이에서 거의 일방적인 병용균 교환이 이루어진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세균들은 원래 숙주가 죽어서 잡아먹힐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곤충들이 그 숙주를 물고 나서 새로운 숙주에게 날아갈 때 그 곤충의 침 속에 편승하여 옮겨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임승차를 허락해주는 곤충들이 바로 모기, 벼룩, 이, 채채파리 등이며 이런 것들은 말라리아나 페스트, 발친티푸스 혹은 수면병을 퍼뜨린다고 합니다. 환자들이 꾸준히 조금씩 나타나지 않고 이따금씩 유행병으로 찾아오는 전염병들이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질병들은 감염된 환자 한 사람으로부터 그 부근의 건강한 사람들에게로 비교적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전파되어서 단기간에 전체 인구가 질병에 노출됩니다. 두 번째는 급성병이므로 단기간에 죽거나 완치됩니다. 세 번째는 운 좋게 회복되는 사람들에게는 항체가 형성되어서 면역성이 생기므로 그 질병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병들은 대체로 인간에게만 발생하는데요. 유행병을 일으키는 세균들은 대개 토양이나
다른 동물들의 몸속에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질병들은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요? 우리가 소나 돼지 같은 사회적 동물을 가축화시켰을 때 이 동물들은 이미 그러한 유행병에 걸려 있었으므로 그 세균이 우리에게 옮겨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우리에게 낯익은 다른 전염병들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처럼 동물 친구들의 질병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세균들은 보면은 그 천연두나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천연두 같은 경우에도 스페인령 쿠바에서 감염되었을 때 그 아즈텍의 200만에 달했던 멕시코 인구를 160만으로 곤두박질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천연두에 걸렸던 만단족의 한 마을은 불과 몇 주 사이에 인구 2,000명에서 40명으로도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병영균은 얄리의 질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을 정리해 보는데요. 무기류나 기술, 정치 조직 등에서 유럽인들은 그들이 정복한 비유럽인들에 비해 크나큰 이점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요. 그러나 그 같은 이점만으로는 애당초 유럽의 소수 이주민들이 어떻게 남북 아메리카를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그토록 많은 원주민들을 교체할 수 있었는지 완전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만약 유럽이 다른 여러 대륙의 이 사악한 선물, 유라시아인들이 오랫동안 가축과 밀접하게 살았기 때문에 진화된 각종 병원균을 주지 않았다면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11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11장을 보면서 지금 현재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이 또 다른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서 인간들이 속수무책하고 있는 게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계속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